시청력 역주행 사고 아직도 논란이 많죠. 하필 또 차종이 제네시스라 논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밝혀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고가 난 제네시스의 브레이크는 전자식이 아닌 유압식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방 충돌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란 거. 세 번째는 정작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고 일어난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허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 사고가 논쟁으로만 번지는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력 사고를 둘러싼 논란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페달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 여기에 진짜 필요한 해결책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안한데 20초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시청력 사고 이후로 가장 화두였던 건 급발진이냐 아니냐였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나요? 대표적인 주장들이 급발진이란 쪽에선 버스 기사인데 그걸 헷갈릴 수가 있냐, 이런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반면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인 사고라는 쪽에선 버스 브레이크 페달하고 해당 사고차의 가속 페달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렸을 수 있다, 역주행부터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의견 자체는 굉장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설전도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방송에 전문가가 나오셔서 이번 사고는 급발진 가능성이 70%에 달하고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됐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었고 ECU가 이상이 있었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차종은 유압식이 아니라 전자식 브레이크를 장착했고 그래서 전자 제어를 컴퓨터가 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EDR 자료를 보면 운전자들이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EDR 기록에는 항상 안 밟았다고 나와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도 즉각 나왔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뭐라 했냐, 브레이크 스위치와 램프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ECU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요. EDR은 우리가 날 경우에 에러 데이터라고 표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EDR이 잘못됐다고 인정된 케이스는 없다고도 말했고 무엇보다 해당 사고차는 유압식 브레이크가 장착됐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전자식 브레이크를 하더라도 마지막 제동력은 위협으로 발생시킨다는 주장도 이 반박에 뒷받침이 됐고요. 해당 차는 2018년 G80이라 의무 장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의 생각 내지는 초점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고다, 그러다가 이제 급발진 아니냐는 의문으로 번집니다. 뉴스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전문가라 불리는 분들이 여러 주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급발진이 아니란 주장과 충돌하고 서로의 주장이 격화되면서 사고 자체에 초점을 두거나 예방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잊혀진 상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양쪽 다 주장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던 사고들이 페달 오인 사고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무게를 실어준 결정적인 사고가 이거죠. 페달 블랙박스가 장착된 택시인데 이 택시가 주택가에서 급가속을 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였습니다. 이 당시 택시 기사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반전이었죠. 경찰이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페달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분석해 봤더니 담벼락 충돌 전까지 119m를 7.9초 동안 달렸고 택시 기사분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은 페달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았고요. 즉 뉴스에서 흔히 보던 급발진 주장 사고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몇 번이고 밟았는데 먹통이었다는 주장이 알고 보니 틀렸고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았던 거죠. 그래서 이 기사분이 모카와 인터뷰도 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게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운전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를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야 질문에서 자꾸 벗어나면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들이 밝혀내야 할 문제입니다.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걸 소비자들한테 떠넘기는 것도 웃기는 일인 거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이런 게 일반 운전자
운전자들한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랑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이 꽤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마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일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왜 의무화가 안 됐냐, 의무화까진 아니더라도 왜 대중화조차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 벽도 들이받고 유리도 뚫고 지나가고 심지어 시청력 사고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까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보이는 장면과 소식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파급력도 그만큼 큰데 왜 일반 블랙박스처럼 대중화가 안 됐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고를 겪지 않고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급발진 주장 사고에선 제3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반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오인 사고나 급발진 주장 사고에만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이라는 건 원하는 수요가 많아야 대중화가 되는 건데 대중화가 되기엔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건 그냥 통계 자료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만 19만 7천 건에 가까웠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2,735명, 부상자는 28만 1,800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건수는 4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2023년을 기준으로 117건에 불과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0.06%만 이 사고를 직접 겪었다는 거고, 이건 무슨 소리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고가 비교적 아주 적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음 이걸 실제로 설치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수요가 대중화될 만큼 없다는 건데,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은 대중화가 됐지만 비전 프로는 대중화가 되지 못한 거랑 비슷합니다. 최근에 뭐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높은 확률로 몇 주만 지나면 잠잠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은 운전 못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을 하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이 물면허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처음 취득할 때만 물면허일까요? 고령 운전자들이 하는 운전 적격 여부 검사도 물검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 적격 여부 검사 제도를 운영 중이거든요. 여기서 운전 적격 여부 검사는 만 65세 이상 화물차, 버스, 택시와 같은 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도 포함되는 검사입니다. 65세에서 69세는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택시나 버스 운전을 하는 베테랑이라 불리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검사 자체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2020년을 기준으로 검사 합격률이 96.1%에 달했다고 하고요. 작년에는 무려 98.5%였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 평균 합격률은 97.5%였고요. 이건 그냥 검사 응시만 하면 합격시켜준다는 소리 아닌가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 전방 주시, 주변 물체 감지 능력 이런 건데, 이 중에서 2개 이상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획득하면 불합격 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불합격을 해도 문제인 게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후 2주 뒤에는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검사 횟수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아까 잠깐 자료 보여드렸죠.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건수가 2023년에 117건, 올해는 6월까지만 58건이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대신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0대 이상 운전자가 무려 82%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60대가 12건, 70대는 8건, 80대는 3건, 이렇게 해서 23건에 해당하는 82%가 60대 이상이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5건 중에서도 20대, 30대는 없었고 모두 50대였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 여성은 36%였고요. 국가수에서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로 분류되는 269건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는데, 이 중에 무려 75%에 해당하는 203건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것으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 택시 사고에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면 국가수를 어떻게 믿냐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고령 운전자의 문제점이 또 드러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페달 오조작 사고 82건 중에 60세 이상이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급발진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이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싸우고 결론 내주시면 되고요. 일반 운전자들한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만약 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냐,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 이번
이번 시청역 역주행 차가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든 브레이크를 밟았든 어쨌든 차가 엄청난 속도로 가속해서 난 사고는 맞습니다. 이때 아예 속도가 붙기 전에 건물 외벽에 충돌하거나 대형차 후면을 정면으로 추돌했다면 적어도 사상자가 아예 안 나오거나 지금만큼 처참할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았을 거란 거죠. 그냥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풀 브레이킹 해본 운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풀 브레이킹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 거란 겁니다. 이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해봤으면 풀 브레이킹이라는 게 뭔지 감도 제대로 안 옵니다. 그런 운전자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걸 알려주는 것도 거의 없고요. 도로에서 거의 쓸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런 걸 뭐하러 하냐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사고 관련 블랙박스를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있거나 브레이크만 제대로 밟았어도 안 날 사고가 나는 황당한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건데 이것조차 제대로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희망적인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는 걸 좋아하는데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자, 지금 뭐 국토보다 뭐다 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냐 마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의무화하면 무형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의무화를 해버리면 수입차 제조사들도 이걸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건데 제조사들이 이걸 하겠냐 이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가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모르겠지만 데이터상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조사를 설득하는 것부터 문제다 이거죠. 사실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하고 운전 적격 여부 검사도 더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데 이건 또 무슨 반박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되면 차가 안 팔리고 경제에 직격탄일 텐데 누가 그걸 하자 하겠냐 이런 거죠. 이미 국토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든 면허 시험을 강화하든 이거 모두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것들인데 국회에서 이걸 빠르게 처리할까요? 높은 확률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건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결론을 열어두려 합니다. 페달 오인 사고, 급발진 주차장 사고 실효성 있게 막으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안에서 토론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